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권준욱 교수입니다. 감염병 역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간 소식지, 즉 Public Health Weekly Report를 발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실린 내용 중에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 100일의 발생 현황 분석이 실려서 이를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자인 박대운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청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제주 출장소 소속이고, 지난주에 저희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고위과정 갔을 때 배웠던 제주검역소 황영순 검역소장께서 서신 교환 저자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 제주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2024년 1년 동안 100일회가 그 전 10년간 발생한 것보다도 매우 증가하여 1년 동안 거의 800건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체 환자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지역적으로는 노형동이라는 곳에서 많이 발생했고, 시기별로는 6월부터 환자가 급증해서 7월에 정점에 도달했으며 전체 환자가 960명이네요. 근데 그 중에 832명이 학생이었고 남성이 606명으로 여성보다 약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환자의 임상 증상은 뻘투시스로 인한 경미한 기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우파는 소리의 기침, 발작성 기침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기에 모든 접종을 받은 환자가 전체 환자 중에는 66.8%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전체 한 6차례 걸쳐서 100일의 예방접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환자들의 경우 6차 예방접종률이 5차 예방접종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발생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데모그래픽 픽처, 시기별 상황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디스커션 파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아까 밀집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일회가 비록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여름철에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선언 이전에 쭉 보게 되면 매년 여름철에 북반구의 경우에도 하절기에 많이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남성이 많은데, 유럽에서 2018년에 100일회가 유행했을 때는 반대로 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00일회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 장소 자체는 학교였고, 따라서 학교 내에 유행 사례가 주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한 학급 내에서의 활동이 가장 많다고 그렇게 저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접종 시기가 역류하기보다는 6차 접종 시기에 접종률이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또한 현재의 100일의 백신이 A셀룰라, 즉 무세포 백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특정 항원으로는 뻘투시스의 톡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필라멘터스 헤마글루티닌, 그리고 포탁틴이라는 3가지 종류의 특정 항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아무래도 전세포 백신에 비해서는 면역 지속 기간이 짧고 감염 예방 효과가 좀 낮은 것으로, 그렇지만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세포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자들의 주자 중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세 종류의 항원이 아니라 두 종류, 이 중에 퍼탁틴이라는 항원을 제외한 두 종의 DTAP 백신을, 에이셀룰라 백신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세 종의 DTAP 백신의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아무래도 무세포 백신이 중증도의 부작용을 낮춰주지만 감염 지속 기간이 짧고 또 감염 예방 효과가 낮은 점이 아무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100일의 환자 발생에 있어서 접종률이 조금 낮아진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영유아보다는 학동기의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또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디스커션에서 유의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보르데텔라 뻘투시스가 백일해인데, 백일해와 아주 가까운 다른 스피시스 중에 보르데텔라 홈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메스티. 홈자이 균도 사실은 백일해는 아니지만 진단상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일해 환자로 분류하고 있어서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청에서 백일해로 신고된 사례 총 약 한 234건 정도를 민간검사기관에 신고된 것을 하나하나 균 분리를 해보니 유사한 균종인 보르데텔라 홈자이 균이 나온 것이 약 60건, 한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내용도 그 디스커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독소 유전자와 백일해 유전자 중에 하나만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독소가 아니라 유전자 검출만 할 경우에는 백일해균하고 홈자이균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만 하더라도 그 전에 발생했던 규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환자가 2024년 특히 코로나 이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미 있는 조사이고 또 좀 더 분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백일해 발생과 관련해서 주간 소식지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1년 동안 발생한 백일해 발생 현황 분석이 실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기간의 거리두기 중에 여러 가지 그 예방접종의 달성률이 조금 낮아진 점, 동시에 그 시절 우리가 이뮤니티 뎁트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면역도와 관련해서 여러 정기적, 주기적 유행을 하는 병원체에 대한 빚을 진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백일해는 물론이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적으로 홍역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간지 소식지 중에 우리나라의 미국의 MMWR을 쫓아서 만들어진 PHWR 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감염병 발생 정보지를 공중보건의사 때 처음 발간한 게 1990년이니까 거의 35년 전의 추억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의 PHWR에 이번 주에 실린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 백일해 발생 현황 분석에 대해서 공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